니은택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보세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위에하고. 자,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뭐 때문에? 밑이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이 양수여야 분수지수를 쓸 수 있으니까.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사용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수법칙을 써보면 이게 마이너스 1의 열제곱 곱하기 5제곱근 루트 2의 열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열제곱은 1이 될 거니까 무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밑이 양이 된 상태에서 분수지수를 쓰고 있잖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겠어요? 밑이 음수일 때 분수지수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틀린 거예요. 계산이 맞든 틀리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표현이 수학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던졌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독특한 계산을 했는데 얘는 여기만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놔두고. 그잖아. 왜냐면 밑이 어차피 양수인 상태니까 2분의 5분의 1제곱에 5제곱이니까 2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2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거듭제곱해서 4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끝이야, 끝. 근데 이걸 애들이 자꾸 틀려온다. 엄청 틀려와.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서 틀려온 놈도 있을 거야. 없냐?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충분히 강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틀려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듭제곱근 자체를 일단 연산하지 않고 분수지수로 고치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는데 웬만하면 밑이 양수인 경우밖에 안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왜 밑이 음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에 정신 팔려고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실제 시험 봐보면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진짜 숨 쉬듯이 체화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빠뜨리고 계산을 하게 돼. 그리고 실수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간단한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에서 실수하는 거 보면 제 말이 맞을 거야 아마. 이게 뭐예요? 번분수잖아. 얘가 뭘로 보인다고? x의 21제곱분의 1로 보인다고. 얘는 x분의 1, x의 세제곱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번분수를 그냥 분수로 고치려면 분모분자에 x의 21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럼 분모분자에 x의 21제곱 곱하게 되면 얘는 20제곱, 얘는 18제곱, 1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약분된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순식간에 막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이 음수라는 사실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틀리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도 이게 번분수구나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 아니에요? 딱히 틀릴 이유가 없죠. 저 상태에서 뭔가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39번 보겠습니다. A, B는 0이 아닌 실수이고 다음과 같을 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2의 2루트 2제곱이에요. 이렇게 지수는 실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 그냥 2루트 2군요. 네, 밑을 안 썼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거든. 맞아요? 저걸 풀려면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를 구해야 되는데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가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시키잖아. 이건 무슨 말이야? 제곱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지 않니? 그러잖아. 너는 이걸 직접 구할 수 없다. 제곱밖에 못 구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가 8 그리고 뭐냐가 돼? 마이너스 4 맞냐? 맞잖아.
그지? 예. 그럼 4니까 하나서 4에 절대값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 어차피 양수 쓰라는 얘기니까 4의 제곱인 거죠. 16이다. 이런 건 틀리지 말지. 이런 건 고등석 상 느낌이 매우 강하네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이 아닌 양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것도 기호가 a의 b제곱이에요. 앞에 있는 놈은 밑으로 보고 뒤에 있는 놈을 지수로 보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이거는 a의 4제곱이 4의 a제곱이 돼 있어야냐? 맞아요. 근데 뭐 a는 4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얘를 a의 제곱의 제곱은 4가 2의 제곱인 걸 이용해서 2의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아닌 양의 실수 ab이기 때문에 이때 a의 제곱과 2의 a 제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근데 여기서 a의 제곱과 2의 a 제곱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참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이것도 만약에 변형을 못했다면 지수법칙의 역연산, 이 과정 때문이잖아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a m제곱에 n제곱의 역연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니은 안에 거부터 계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 먼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이걸 다시 밑으로 보고 c제곱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얘가 돼요. 얘가 저식의 좌변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이거의 b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됩니다. 다 양수라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분수실수, 그죠? 위치 양수니까 참이고요. 디귿, 얘는 a의 b제곱이고 얘는 b의 a제곱이죠. 그럼 얘는 a의 b제곱에 b의 a제곱일 거고, 오른쪽 얘는 a의 b제곱에 a 더하기 1이잖아요. 이게 지금 같냐고 물어본 건데 같을 리가 없지 않나? 지수만 맞춰보면 b의 a 더하기 1제곱이 b 곱하기 a 더하기 2라고 같아야 되거든요. 안 같잖아 둘이. 그죠? 1 이상의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넣으면 똑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알겠지? 예. 안 돼요. 예. 같은 식이 아니라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예. 16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 이요리수다. 얘는 2에 마이너스 n분의 4가 이요리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아닌 유의미한 수가 남으면 이게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무리수가 되는 거라고. 그냥 저기 n이 4에 의해서 약분되고 1밖에 안 남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약수입니다. 4의 약수는 3개니까 6개가 답이 되겠네요. 얼마니까? 됐죠? 네, 약수의 개수는 이제 우리 정수까지 확대됐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 물어볼 때만 3개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되죠? 43번. 다음 식의 값을 자연수로 나타내시오. 얘는 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식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값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모 분자가 약분되고 근호도 탈출하게 된다는 말 아니니 얘들아? 그냥 무작정 계산하지 말고, 약분이 된다는 것은 위아래에 있는 식이 어떤 식의 실수의 꼴이야. 그 어떤 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따로 맞춰보면 어떨까? 따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 실수배니까. 그잖아. 마이너스 배라고 하면 부호가 이제 아래가 뿔 맞뿔이니까 위에는 맞뿔마가 돼야 맞는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실수배가 양의 실수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4의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을 4의 마이너스 8분의 10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야. 나눠보면 지수 2로 보고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이고 이게 플러스 3분의 16제곱인가요? 맞아요? 그럼 2의 제곱이잖아. 맞잖아. 선생님 이 짓 왜 한 거예요? 왜 한 거냐면 얘가 곱해서 2의 제곱인 관계라면 이제 플러스인 거는 바로 매칭이 안 돼요. 이거를 2의 제곱을 곱하면 쟤가 되는 거를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0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네? 되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2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면 더하기 2 이게 마이너스 3분의 얼마예요? 16인가? 그죠? 근데 얘가 2로 고치면 2의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전부 다 2의 제곱배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루트 2의 제곱이다. 2다. 이렇게. 이건 좀 약간 날티난 풀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끼리 매칭될 것 같다. 정상적인 풀이는 뭐냐면 정상적인 풀이는 이거 묶어내야지 약분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2를 밑으로 하게 고쳐요. 그럼 2에 마이너스 얼마냐? 8제곱 맞냐? 그리고 2에 마이너스 3분의 16제곱 2에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 이렇고 밑에는 2에 마이너스 10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6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32제곱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얘들 공통인수로 뽑아내는데 이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3분의 24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제곱이 뽑히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4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밑에 얘도 마이너스 3분의 30이라고 받아보시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6제곱이 뽑히고 얘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4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16이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러면서 얘랑 똑같은 식이 발생해서 약분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2의 제곱만 남는 거죠. 아마 이렇게 풀라고 낸 거일 건데 이렇게 풀다가 이제 숫자 계산 틀려버리면 멘붕이 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차피 이게 약분이 안 되면 되겠니? 그러잖아. 어떤 양수로 약분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 힌트가 있었잖아. 나는 약간 의도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좀 거저먹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이해되죠? 네. 네. 42번이요? 이거는 질문이 나올 만도 해요. 근데 뭐냐면 이 세제곱과 관련된 식에서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식은 그냥 얘를 세제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이에요. 왜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간간히 한 문제씩 나오거든. 그래서 세제곱근에 관한 세제곱에 관한 뭔가 있으면 그냥 세제곱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별 문제 안 될 거예요. 해볼게요. 자, x 세제곱하면 처음에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죠.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세제곱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3 하고 얘도 계산한 거예요. 저 뒤에는 마삼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마삼으로 묶어보면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x라는 것만 발견하시면 아 얘가 x구나. 그러면 2x의 세제곱은 3 마이너스 6x다.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식이다. 제 말 딱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여튼 세제곱 하면 답 나와요. 알겠죠? 네. 근데 니네 시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던데 질문이 많다 생각보다. 그래요? 이것도 뭐 K 잡고 풀고 뭐 난리 날 텐데 3으로 맞추고 맞아요? 선생님이 제일 멋있는 풀이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봐요. 알았죠? 자 2의 30제곱은 2의 ABC 제곱이죠. 근데 얘를 2의 A제곱의 BC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의 제곱은 3의 5제곱이니까 얘를 3의 5제곱의 BC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를 3의 B제곱의 5C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있으니까. 그럼 얘가 5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거의 5C네요. 그러면 5의 C제곱의 15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는 5의 C제곱이 2의 제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 정확히 지수법칙의 역연산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맞은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푸는 거 보니까 아이씨 이렇게 풀으라고 내 문제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하는 변형을 하는 거예요. 막 쓰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아, 2의 A제곱 뭔지 알고 3의 B제곱이 뭔지 알고 이렇게 이미 생각한 상태에서 쓰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노잼이긴 한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막상 수원 시험지를 받아보면 모든 학생이 후회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수원 시험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등 상하의 느낌하고 좀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 새로워요. 고등 상하는 저랑 기출 많이 돌리면 봤던 것들이 꽤 있어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수원은 진짜 재수 없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출을 많이 주더라도. 물론 1, 2, 3, 4, 5, 6, 18, 뭐 여기 나오는 문제 똑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쪽에 나오는 문제가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면 사실 그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푸는 능력이 없으면 잘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1이 되게 좀 내신이 치열하거든요. 왜냐면 고1 과정까지는 사고력이 없어도 책을 뺑뺑이 돌아서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고2부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때 굉장히 좋은 내신으로 나의 경쟁자였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 상하를 학습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학습을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어떤 책을 몇 번 봤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두뇌를 개발한다. 이게 존나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48번. 빛이 바닷물을 통과할 때 그 밝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고 한다. 근데 럭스 하면 이게 지금
줄어드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남는 걸 물어보는 거지. 맞잖아. 근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뭐 2분의 1 줄어든다고 하면 2분의 1 남는 거 아니야. 3분의 1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3분의 2가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말은 일정한 비율로 남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예. 처음에 16A 럭스라고 했죠. 그럼 이 16A라는 빛의 양이 (10m가) 먼저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예. 그죠? 예. 5m를 내려간다고 하면 일정한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R만큼 남는다고 합시다. 그게 KA 럭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16A 곱하기 10m면 R의 제곱일 뿐이에요. 얘가 9A 럭스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친구들? 어차피 여기서 R 제곱이 얼마? 16분의 9죠? 네. 그럼 여기 대입하면 16 곱하기 A는 약분될 거니까 4분의 3 이게 K다. K는 12다. 이건 문제가 조금 친절하지 않아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깊이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써줬으면 다들 잘 맞췄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렇잖아. 5m하고 10m를 가지고 하나는 R, 하나는 R 제곱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거 아니면 문제 못 내거든요. 이거겠죠? 그죠? 네. 50번 보겠습니다. 2,0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숫자 가지고 하실 때 맞죠? 하시는 게 맞는데 나중에 물론 미적하시면 뭐 수열의 극한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A1이 지금 2인 상태잖아. 그럼 2 집어넣어갖고 문제 졸라 풀면 답 나와요. 왜냐면 이게 공비가 나올 거거든. 근데 숫자를 가지고 하면 약간 찝찝해. 이게 진짜 이 숫자만 계속 곱하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저 A1이라는 점을 저는 AN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X좌표를 AN이라고 보고 Y좌표는 2의 3분의 1제곱 AN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P1이라고 써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 좌표는 2의 3분의 1 AN, 2의 3분의 1제곱 AN이 될 거예요. 왜냐면 Y좌표 동일하다고 Y는 X의 점이니까. 이해됐죠? B1은 2의 3분의 1 AN, 루트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가 지금 Q1인데 Q1은 B1과 Y좌표가 동일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일 텐데 보시면 여기 지금 A2라고 써있는 얘가 N 플러스 1이겠죠? 요 라인이 지금 X좌표 동일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N 플러스 X좌표는 AN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2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곱하기 AN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가 들어온들 2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을 곱하면 그 다음 게 나온다.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완벽한 규칙을 할 수 있죠. 이게 정화식의 강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를 가지고 하면 더 해봐야 되나? 이런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문자를 가지고 하면 더 해볼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A61을 물어봤으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을 2지. 처음에 2잖아요. 2. 근데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등비수의 문제와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함수가 만약에 정의역이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이 돼요. 3의 n제곱이면 등비수열이잖아. 3의 x제곱이면 지수함수겠지만.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1차 함수하고 등차수열 관계가 유사한 거고 지수함수하고 등비수열 관계가 유사한 거예요. 지수함수 문제니까 이런 걸 낼 수 있다.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다음은 로그 2의 6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P분의 Q라고 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왼쪽이 3의 P제곱이 남았으니까 6의 P제곱, 그러니까 얘가 6의 P제곱은 2의 Q제곱을 변형해서 오른쪽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3의 P제곱만 남았으니까 양변을 뭘로 한 거니? 2의 P제곱으로 나눈 거라서 여기는 2의 Q-P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죠? 그죠? 예. 그러면 3의 P제곱은 홀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는 짝수잖아요? 이거 책 아직도 안 고쳐졌냐? 이게 아니 얘가 답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얘는 안 틀렸나 선생님? 얘는 3의 배수 2의 배수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6의 배수로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짝수당 홀수는 절대 같아질 수 없지만 3의 배수랑 2의 배수는 같아질 수 있잖아. 이 3번을 맞았다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3번 틀린 겁니다. 5번이에요. 네. 물론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배수,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배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증명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거는 뭐 증명 자체에 관심도 없고 빈칸만 채우는 애들이 3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57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얘는 위치에 안 갔잖아요 지금. 이걸 지수법칙으로 쓸 수는 없는 거야. 그잖아. A, B, C가 위치에 안 갔잖아 지금. 그죠? 예. 지수법칙을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저 주어진 식을 A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C 곱하기 B의 로그 C 마이너스 로그 A 곱하기 C의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는 쓸 수 있죠. 근데 지수가 양의 값이면 분자에 존재하는 거야. 지수가 음의 값이면 분모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분자와 분모로 나눠 쓴 겁니다. 이해했죠? 이래버리면 얘랑 같은 수입니다. 모르나? 알 텐데. 알죠? m 로그 a의 n in n 로그 a의 m과 같다. 양변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증명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로그의 밑은 그대로 두고 밑과 진수를 교환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여기는 그대로 두고 얘랑 얘를 바꾸는 연산을 해도 식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랑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 얘랑 같은 거죠.
그럼 같은 거끼리 다 약분되니까 1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8번 1과 2 사이의 실수 p에 대하여 3의 p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모든 p들을 합시다. 자, 3의 p제곱은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같을 텐데 지금 p가 실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모든 p라고 했으니까 얘 이 숫자가 몫이 정수이려면 3 이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의 p제곱이 제일 작은 수라면 5가 되겠네. 3 더하기 2니까. 이해됐잖아? 이해됐죠? 예. 그리고 6은 안 되냐? 안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거 8밖에 안 될 것 같은데? 8?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P가 실제로 누구냐면 로그 3의 5하고 로그 3의 8인데 P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40이잖아요. 이걸 A라고 봤을 때 3의 A제곱은 그냥 40인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그래도 뭐 수능 기출이긴 한데 별 문제 아닙니다. 이게 뭔지 읽어낸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로그의 성질 아닙니까? 곱을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로그의 성질이잖아요. 얘들아, 로그의 성질 언제 성립하니?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잖아. 언제 성립하냐고. 밑이 같을 때. 이 밑이 같잖아. 미치겠네. 안 보여? 밑이 다르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밑이 같아야 성립하잖아. 여기 3, 2 있으니까 밑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밑이 같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하나의 진수가 1이면, 저건 하나의 진수가 1이면 성립합니다. 진수 1 넣어버리면 밑과 관계없이 0 돼버리잖아요. 여기다가 B라고 써놓고 n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요걸 빠뜨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은 언제 성립하냐? 밑이 같은 경우와 진수가 1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물론 두 진수가 모두 1이어도 성립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mn은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되든 상관없죠. 20까지가 가능하죠. 마찬가지 얘가 1이면 얘는 뭐라도 상관없죠. 20까지가 가능해요. 얘가 짝수이면 100까지가 가능하죠. 홀수이면 또 100까지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홀수에 여기 있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짝수 이런 거에 안 들어있죠. 1홀수 이런 게 또 들어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20개는 1과 짝수일 때 10개, 1과 홀수일 때 10개. 얘도 홀수와 1일 때 10개, 짝수와 1일 때 10개 이렇게인 거잖아. 그지? 근데 1과 홀수일 때랑 홀수와 1일 때는 여기서 또 세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20 더하기 2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에서 20개는 중복되니까 20 빼셔야 돼요. 답은 220이다. 240을 고른 친구는 중복되는 것을 안 뺀 거예요. 이거는 뭐 경우의 수 느낌 많이 나죠.
최근까지 경우에서 했었어가지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 이 책 저 책에 다 수록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하려는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이상. 두 번째로 제가 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성공했어도 숫자를 찾는 과정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 테크트리를 좀 보여드리면, 얘랑 같구나. 그럼 na-a 제곱은 nb b 제곱이지? 왜? 로그 함수는 단조 함수니까. 야, 그럼 여기는 같은 자연수라 나와 있는데 같은 반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 문제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요? 당연히 안 풀리지. 나와 있는 조건 쓰지를 않는데. 그러면 자연수로 같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같다고 쓰셔야 가 조건을 완전히 해석한 거죠. NA의 A제곱이든 NB의 B제곱이든 2의 자연수 제곱이어야 된다. 동의하겠니? 그렇잖아. 그럼 자연수로 갔다가 되는 거지. 그치? 네. 두 번째, 여기에서요 이 식의 의미를 못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식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읽어내는 게 안 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알겠죠? 이거 읽어내는데 성공하셨으면 그래도 꽤 하신 거예요. 꽤 하신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x축이고요. nx-x의 제곱은 위로 부르긴 포물선이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그런데 이쯤에다가 y는 2의 m제곱을 그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a이고 이 점의 y좌표가 b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b-a라는 것은 2선분의 길이 또는 2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2선분의 길이가 양수니까 일단 만나긴 한다는 얘기죠. 2분의 n보다 작다. 여기 전체의 길이가 n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4분의 n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당연히 4분의 3n이 있겠죠. 2분의 n 대칭이니까. 대칭성 때문에 4분의 3n 가지고 뭐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n을 대입해서 16분의 3n 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n을 대입해서 4분의 n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16분의 3n 제곱보다는 2의 m 제곱이 더 크고요. 같아도 되는군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상태에서 노가다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좀 짜증나. 나는 그나마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아까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넣어가면서 다 찾는 거란 말이야. 이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 이해되잖아.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2의 m제곱에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 1일 때를 생각을 해봐. m이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3 n제곱이 무엇보다? 8보다 작거나 같고 n제곱은 8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n에 2를 넣어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2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3을 넣으면 성립해요. 4분의 27보다 8이 더 크고요. 9보다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때 n은 3이 성립한다. 4를 넣어보면 왼쪽이 12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겠죠. 3밖에 안 되는군.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m이 2일 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n제곱 16 n제곱이잖아요. 3을 넣으면 안 되죠. 4를 넣어도 안 됩니다. 근데 5를 넣어야만 오른쪽이 그나마 될 것 같은데 5를 넣어보면 4분의 75가 되죠. 맞잖아. 16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때 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찾아야 된다고.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해하겠냐고? 네.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날지 알고 다 찾아요? 여기가 n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n값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셀 필요 없는 상황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또 함정 카드가 있어요. m이 3일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안 찾을 거예요. 알겠죠? 네. n은 6이 나와요. m이 4일 때 n은 9가 나와요. m이 5일 때 n은 12, 13이 나와요. 이걸 다 풀었는데 틀렸던 친구들 중에서 위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12 이러고 넘어간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m이 6일 때 n은 17, 18이 나와요. 그리고 n이 7 이상일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 다 더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요. 가까스로 해석하는데 성공해도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노가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만 풀게요.